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버들 간의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세륜의 원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분쟁을 해결했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륜의 원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유튜버들 간의 분쟁에서 소송에서 담당해서 승소하셨다고 들었는데 요 간략한 취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유튜버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든 그런 소송이 좀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유튜버 분들께서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고 예컨대 뭐 저작권이라든지 명예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소송을 했던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네. 최근에 그 유튜버 업계에서는 되게 대형 유튜버라고 하시는 그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한 유튜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영상의 어떤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에 있는 자료들을 어떠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명예권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소송을 했다는 건데 무슨 제명으로 소송을 한 건가요? 이제 그 대형 유튜버께서는 어느 그 저희 의뢰인 유튜버를 상대로 자신의 이제 명예권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그 영상물을 당장 삭제하여라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요. 만약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하루에 얼마씩을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청구를 하였었습니다. 가처분의 의미가 뭔가요? 일단 가처분 소송은 일단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당장에 자신이 받는 침해에 대해서 서둘러 중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상대방 유튜버께서도 뭐 자신의 저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당장 지금 어느 저희 의뢰인 유튜버께서 이것을 영상으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를 막는 차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라는 게 좀 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딱 이렇게 본 순간에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대방 소장을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뢰인이랑 소통을 먼저 한 후에 그 의뢰인이 올린 영상이 진짜 그 상대방 주장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영상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저에게 다 달라 라고 해서 그 영상을 일단 수회 반복해서 한번 시청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유튜버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저작권법에 대한 저작권 조항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숙지를 해서 과연 이 사건이랑 접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가처분 신청할 때 언제까지 영상 내리지 않으면은 뭐 손해배상 하루에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요. 일단 상대방은 그 금액을 뭐 적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제 기억에는 되게 큰 금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안 소송 가서 다퉈라 이것 때문에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어떤 압박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장을 받고 내가 이 게시물을 당장 오늘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은 예컨대 뭐 하루에 1,00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을 당장 물어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겁을 먹고 이제 상대방 유튜버께서는 많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뭐 특정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고 소장을 날릴 수 있었을까요? 소송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가 되어야 그때부터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타나는 거는 유튜브에 대한 명칭 이런 것뿐이고 사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름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상대방을 찾는 방법이 되게 이 소송의 핵심이었다고 해도 뭐 이제 유튜버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 예컨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이메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 사람의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그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그런 특정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네. 알아내기 정말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 구글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조금 인터넷 검색 많이 해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최근에 담당했던 그 사건에서 그 소송을 제기했던 그 상대방의 주장은 뭔가요? 일단 저작권법 위반이었고요. 네, 저작권법 위반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배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인격권 내지는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작 재산권 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저작 재산권, 저작권이라는 게 어떤가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저작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조문을 찾아보면 저작권이란 이제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작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작자라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럼 저작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리 의뢰인 유튜버가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라면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과연 그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저작물이 아니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인간의 창작물이냐,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다음 저작인격권은 어떤 걸 주장을 하던가요? 저작인격권은 이제 우리 의뢰인 유튜버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발언, 상대방 유튜브에서 촬영했던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대해서 뭐 자신을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비평을 하였다, 비난, 모욕을 하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뭐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법에서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명예훼손은 민사가 아니고 형사인가요? 네, 형사입니다. 형사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형사까지 같이 걸 수도 있는 거네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조금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게 도대체 뭘까요? 주장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유튜버 썸네일을 도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버 영상 속에 있는 차트를 인용하였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면 인정이 되었나요? 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한 거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단순히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유튜브 영상 속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누구나 손쉽게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창작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그 썸네일이나 뭐 차트 인용 말고 다른 것도 제기를 했나요? 문제점으로? 네, 차트 인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방 영상에 있었던 내용들을 의뢰인 유튜버가 갖다 썼는데, 네.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거를 발췌하였다 이런 내용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를 꼭 반드시 어디 출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가장 완벽한 것은 뭐 영상 속에서 이 내용의 출처는 어디입니다 라고 하거나 말로써 이 자료들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판례에 따르면 굳이 뭐 그런 명시적인 방법 말고도 뭐 간접적으로 이 영상을 누가 보더라도 어느 곳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면은 출처 표기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유튜버가 제기했던 그 저작 인격권 침해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저작권법에서 인격권 침해했을 때 얼마 정도의 형량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 보면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코 적지 않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우리 의뢰인 유튜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권 내지는 명예권을 훼손당하였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 의뢰인 영상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상대방 유튜버를 비난 내지는 비방하였던 것이냐, 아니면 그 상대방 유튜버를 정당하게 비평했던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럼 비방이랑 비평이 다른가요? 비난이라는 것은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내용만 있으면 비방 또는 비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당한 비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자신은 그와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 근거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이제 비평, 정당한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소했던 그 배경에는 또 그게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고 비평이라 인정이 되었던 건가요? 네,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께서 올려셨던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상대방은 물론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이 그 의뢰인 유튜버 속에 등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이 많이 나쁘셨겠죠. 다행히도 우리 유튜버께서 상대방을 막 무조건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셨었어요. 또 예컨대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 영상만 뭐 시청할 것이 아니라 뭐 상대방 영상도 같이 보면서 뭐 조화로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대방을 뭐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뭐 피력해서 어떤 정당한 논쟁을 해보자라는 것을 인정해줬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처분이라 하면 얼핏 알기로는 조금 빨리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일단 상대방은 소장을 접수하고서 우리 의뢰인을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뭐 주소를 많이 보정하는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일이 잡히고 나서는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일 잡히고 그것을 종결시켜가지고 약 한 달 만에 심리를 종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인이 일단은 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 피신청인한테 그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네요. 일반적으로 엄청 짧은 거 아닙니까?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원래 가처분이나 가압류 사건들은 뭐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의 피해를 어쨌든 임시적으로 저지를 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정도 걸리는데, 이 사건도 양측이 충분히 서면으로 주장을 많이 했던 사건이어가지고 빨리 종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당한 유튜버는 뭐 비용적이든 시간적이든 손해가 좀 아닐까요? 그렇죠. 뭐 소장을 접수 받았으니까 자신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선임료를 일단 지불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뭐 근데 방어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 사건은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근데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뭐 내가 선임한 그 변호사 선임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송 비용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만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유튜버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손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상대방한테 그 소송 비용을 다시 받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소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판결이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소송은 그 상태로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이 되고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을 정확하게 확정한 다음에 그것이 또 확정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지급에 청구하고 그걸 받아내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이 그냥 흔쾌히 뭐 자신의 잘못을 뭐 인정하고 소송 비용을 주게 된다면야 뭐 아무런 분쟁 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또 따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뭔가 소송으로 시간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줄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먼저 개인이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뭐 큰 문제긴 하지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영상 하나씩 올릴 때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영상을 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를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출처를 가능한 한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을 무분별적으로 뭐 비난한다든지 뭐 모욕적인 발언할 경우에는 정말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유튜버들 간의 소송을 오늘 잘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유튜버 저작권 관련된 소송 이외에 뭐 지금 이 채널에 많이 활발하게 주제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소송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말고도 가사 사건, 형사 사건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하시게 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